조선은 전제군주제 국가로서 왕권이 신권보다 강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전제군주제 특유의 철혈 통치는 세조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세조 곧 수양대군은 형 문종이 살아있었던 시절에는 존재감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문종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단종 초기 때까지만 해도 경쟁 세력들 중 가장 약한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문종이 살아생전 수양대군을 숙청하지 않은 것도 수양이 방해물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양대군이 24살이 되던 1441년 세손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가 막강한 왕권을 구축하고 있었던 문종의 죽음을 계기로 이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종은 쇠한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 8년이나 대리청정을 맡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일찍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수하들을 통해 소집시킨 무인들 앞에서 정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역모였고 이를 듣던 무인들이 기겁하여 대열에서 이탈, 북문으로 도주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하들 앞에서 수양대군은 나 혼자라도 결행한다라며 몇몇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사실 쿠데타의 계획에 이탈한 자들이 있는 상황이라 쿠데타 계획이 유출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잘 지른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난의 최종 단계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대신들을 모두 입궐하게 하였고 당시 조정대신 중 수양대군에게 협조적이었던 공조판서 정인지, 참판 이계전, 이순지 등은 무사히 살아남으면서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로 살생부에 적힌 영의정, 황보인 등은 모두 철퇴에 맞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2년 후인 1455년 윤 6월에 단종에게 선의받는 형식을 통해서 조선 7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456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단종을 유배시킨 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단종의 폐위와 죽음은 정치적인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조 다음 왕들이 모두 세조의 직계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즉위한 세조는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조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된 법전 경국대전의 편찬을 명하여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은 한국 최초의 국가공인 성문법전이었는데 이는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조는 현직자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국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은퇴, 퇴직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까지도 토지를 주었지만 이로 인해 조선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세조 12년 때부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직전제를 밀어붙여 세조 본인이 아끼던 공신들에게까지도 직전법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세조는 한글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이었지만 그 훈민정음, 즉 한글이 조선의 공용 문자로 탄탄하게 자리 잡도록 기반을 닦은 것은 세종의 아들인 세조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세조는 공신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는데 실제 세조실록의 술자리 검색 기록은 무려 467건이나 나타납니다. 467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455년 8월 16일의 일인데 이날 세조는 왕의 술상인 어상에서 내려와 왼손으로는 이계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신숙주를 잡고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자고 권했습니다. 왕의 돌출 행동에 놀란 이계전 등이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자 세조는 우리는 옛날의 동료다. 같이 서서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느냐 라면서 다가섰고 신하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세조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술자리가 잦았기 때문에 본래 늦어도 6시 정도에는 시작되어야 할 왕의 일과가 세조 때에는 무려 11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조가 술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세조는 형식적으로는 조카인 단종에게 선의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왕위를 찬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신하들과 술자리를 자주 해서 소통을 한 것은 이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세조는 술자리는 좋아했지만 여자는 중전 정희왕후 윤씨만 끔찍히 사랑하였는데 실제로 세조의 여자는 중전 외에는 후궁으로 맞이한 근빈 박씨와 소용 박씨 뿐입니다. 한편 세조는 공신들을 너무 믿은 나머지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이 죄를 범하였어도 신상필벌을 흐지부지하여 그들의 전행을 묵과하여 백성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